시우쌤의 수학 개념 교정. 오늘은 회전체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은 회전체가 어떤 도형인지를 봤었잖아요. 오늘은 이 회전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회전체를 어떤 도형이라고 했었냐면 축이 있어요. 이 축에 평면 도형을 달아요. 평면 도형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바퀴 휙 돌려서 나온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회전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이 회전체를 회전축 있잖아요. 이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자르면요. 단면,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잘린 면이 있을 텐데 그 잘린 면이 항상 원이 된대요. 그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지. 요걸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단면이 되는데 원, 여기가 단면이 되는데 원, 여기가 단면이 되는데 원, 여기가 단면이 되는데 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잘라주면. 그래서 회전체는요, 어떻게?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랐을 때 잘린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되더라. 어떤 회전체든 간에, 여기. 원기둥 원뿔, 원뿔 때 구 이런 친구들. 오케이? 그리고 회전체를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볼게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잠깐만 지우기로 지워야 되는데, 볼게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 회전축이 있잖아. 이 회전축을 끼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 회전축을 끼고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이 회전축을 끼고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 회전축을 끼고 이렇게 잘라요. 그럼 이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요 모양이 되거든요. 색깔을 다르게 줄까? 요 친구가 단면이 되거든요. 이거를 좀 이쁘게 보여주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은요, 회전축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요. 원뿔 같은 경우에는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평면으로 잘라주면 얘가 요렇게 단면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봐주면,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뿔은요, 원뿔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랐어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여기 잘린 면이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이쁘게 봐주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됩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만 이렇게 평행하죠. 여기 길이는 아마가 아니라 같습니다. 같아요. 그다음에 굴을 볼게요. 굴을 이렇게 잘라주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라주면은요, 얘는 이 부분이 단면이 되니까 이 부분 이렇게 원이 될 겁니다. 오늘 선생님 원 좀, 잘 그렸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못 그렸네? 어쨌든 원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참고로 구 같은 도형은 좀 특이한데, 구는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슉슉슉슉 잘라도 항상 그 단면이 원이 돼요. 그러니까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잘라도,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라도, 혹은 뭐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도 그 잘린 단면은 항상 always 무슨 일이 있어도 원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문제 연습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볼게요. 회전축을 다음과 같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쓰고 문장을 완성을 하라고 하네요. 일단 1, 2, 3, 4, 5번은 문장이고 1, 2, 3, 4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 원기둥이 어떤 도형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원기둥을 이렇게 생겼어요. 그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렇게 있으면 직사각형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바퀴 휙 돌리면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원기둥, 이 축을 하나 넣을까? 축을 좀 이쁘게 안 이쁘게 되네?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단면도 조금 이쁘게 잘라야 되는데, 그치? 안 이뻐지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단면이 돼요. 이 단면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포함해서 쑥 자르면, 요렇게, 포함해서 잘랐다 칩시다.
자르면 요 부분, 이 단면이 돼요. 이 단면이 무슨 모양? 직사각형 모양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 원뿔을 볼게요. 원뿔은 어떤 도형이냐면, 일단 그거부터 할까? 축이 이렇게 있고,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매달았어요. 매달아서 한 바퀴 휙 돌리면 어떤 도형이 되느냐.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원뿔 모양이 됩니다. 이때 축은 축이 이상하네? 그죠? 축이 이상하죠? 지우개를 살짝 지워야지. 자, 축을, 이렇게, 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요렇게 자를 때, 이때 단면은 요 부분이 되거든요. 요 부분. 그럼 요 단면, 잘린 단면은 어떤 모양? 원이 되더라. 그리고 이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요렇게. 요런 모양. 요 모양이 무슨 모양?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음. 자, 그러면 원뿔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원뿔대. 슝슝. 그리고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제 원뿔에서 윗면과 평행하게 잘라서 윗부분 버리고 남은 아랫부분을 원뿔대라고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혹은 이렇게 축에다가 회전축에다가 사다리꼴을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을 달아서 한 바퀴 휙 돌려. 한 바퀴 휙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이쁘게 그릴 수 있을까? 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그림을 그릴 때 거의 피카소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피카소님의 그런 장인 정신을 넣어서 열심히 그린단 말이에요.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지적할게요. 자, 그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때 단면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이 모양, 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원이 됩니다. 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원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원 아니라 타원인데요? 위에서 본 모양 이렇게. 이 원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버리면 요렇게 잘려요. 그래서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어떤 모양이다? 사다리꼴이다. 그래서 사다리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를 한번 봅시다. 구를 한번 보면은 지우고 구를 볼게요. 구도 이렇게 회전축이 있고요. 여기다가 반원을 선생님이 이렇게 매달았어요. 한 바퀴 돌릴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툴이 있던데? 이렇게 됩니다. 돌가미를. 슝. 네, 이거를 조금 옮기고 싶어서 올가미를 하고 있는데 올가미가 안 되네? 안 되네? 미안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잘렸을 거거든요? 지금 잘렸을 건데 왜 안 돼? 지금 선생님이 다시 지우고 좀 작게 만들게요. 미안해요. 오늘 글을 좀 작게 만들게요. 좀 작게 만들게요. 미안. 그래서 어디 갔니? 축을 좀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축이 좀 삐뚤어졌네. 구 같은 경우 이 회전축의 수직인 모양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어떻게 된더라? 원이 되는 거고요.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모양이 원 모양이 되더라. 근데 구라는 친구는 좀 특이해서 어느 방면으로 잘라주든 그 단면은 항상 always
원이 되더라. 요게 아마 시험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보기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원은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그 단면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같이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 5번 문제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요. 회전축에 수직이냐 회전축을 포함하냐. 어쨌든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 항상 원이래요. 어떨 때?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항상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